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짠. 바람 안 피는 여자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요, 제가 얼마 전에 바람 안 피는 남자 특집을 얘기를 했는데, 근데 뭐 거기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나왔냐면, 모든 상황에서 거의 제로에 수렴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지. 막말로 여러분한테, 정말로 그냥 진짜 이쁜 여자가 개쩔어 와가지고 오빠 이렇게 될 때 그거를 그냥 지나간다는 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 근데 그 옛날에 난 문득 어떤 드라마가 생각났냐면 나의 아저씨에 나왔던 박동훈이라는 캐릭터가 생각이 났어. 그 나의 아저씨 박동훈이 이선균이 그 역할로 나왔잖아. 그래서 분명히 극 중에 그 지안이랑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박동훈은 굉장히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나. 근데 더 허망한 거는 그 박동훈 캐릭터를 맡았던 이선균은 룸빵 아가씨하고 결국엔 바람이 난 거지, 그지? 지금 와서야 뭐, 워낙에 극단적인 마무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쉬쉬하는 분위기지만, 근데 결국엔 룸빵 여자와 실장과 바람이 났다는 건, 이거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정말로 아다리가 완벽하게 됐을 때 거기서도 어른으로서 그 과거에 박동훈처럼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 그리고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올리니까 야, 바람 안 피는 여자 특징부터 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그래 맞지 뭐. 우리 유튜버들이 원하는 거는 바람 안 피는 남자 특징보다는 바람 안 피는 여자 특징인데 또 이거 어차피 내가 또 얘기해도 어머니 형 바람 안 피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다 바람 피요. 분명히 분명히 이런 댓글 달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야 된다고. 바람이란 건 원래 남자의 영역입니다. 바람이란 건 남자의 영역이었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여자들은 최근 들어서 그런 게 굉장히 근데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거든. 그러면 어떤 자여가 바람을 피는가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게 뭐게 뭐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바람 안 피는 자여 특징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바람 피는 여자 특징부터 알려줘라 밑에는 어떤 댓글이 달렸냐면 브래리 나이스 같은 여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겨도 피라는 핀다라고 했는데 이게 마찬가지야. 진짜 그래. 그 통상적으로 남자는 바람을 피고 안 피고가 계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남자는 측정이 가능해. 그래서 예를 들어 잘생기고 능력이 좋을수록 필 확률은 높아집니다. 정확하게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야. 그 이성균이 딱 거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야? 그치? 잘생기고 능력 있고 목소리까지도 야 봉골레 버싸 이러니까 이렇게 높아진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연예계를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남자 연예인들이 마음빵을 하거나 문제가 되지만 여자가 문제가 된 적은 또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야. 그 빈도율에서 차이가 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일단은 하나 확실한 거는 그런 슈앙놈과 슈앙연을 봤을 때 슈앙연의 개체수가 훨씬 적다는 거. 이거는 일단 첫 번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이야기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똑같은 부분에 대해 갖고 집단지성이 발휘된 그 이야기를 똑같이 블라인드에서 내가 한번 찾아봤거든. 바람피는 자유 특징 이러니까 여기 나름대로 또 글들이 좀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블라인드에 똑같이 올라왔던 바람피는 자유 특징에 대해서는 애정결핍 그리고 두 번째 안 그러게 생김. 맞아, 안 그런 애들이 더 그런다니까. 몰라. 그리고 일찍 잔다고 함. 이건 나도 근데 진짜 공감돼. 나도 진짜 공감해. 나도 이게 내 인생에서 바람 피는 자여가 3명이 있었단 말이야. 내가 내 인생에서 이게 네 번째, 여섯 번째 만난 여자랑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다. 트리플 연속이었어. 그 중에 네 번째하고 여섯 번째는 동일 인물이었거든. 근데 그 공격 패턴 중에 하나가 나 이제 잘 거야라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잔다고 메시지가 오고 나면 이게 그날 저녁까지 메시지가 없단 말이야. 그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일찍 잔다고 하는 날에 항상 일들이 터졌거든. 그래서 이거는 좀 나도 좀 공감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뒤로도 핸드폰을 무조건 이렇게 뒤집어 놓는다라는 거지. 핸드폰이 여기 있으면 이 면으로 놔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무조건 뒤집어 놓고 카톡 무조건 벽 쪽 그냥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관종의 애정결핍에 거짓말 잘하고 이기적인 자녀들. 그렇지. 그리고 같이 있을 땐 또 되게 잘한다라는 얘기부터 그 편부모 이야기도 나왔어. 편부모 이야기. 그 중에 아버지 사랑을 죄송합니다. 갑자기 왜 이러지? 그래서 그 아버지 사랑을 못 받는 애들이 남자에 대한 애정결핍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주위에 여사친보다 남사친이 많고, 이런 경우도 있어. 근데 이거는 여사친과 남사친은 맞는 게, 여사친이 거의 없고 남사친만 많은 애들이 있거든. 이런 애들은, 이거 확실히 확률이 높아. 확실히 확률이 높아요, 요거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자라는 동물도 뭔가 이게 그 서열화가 돼 있는 동물이지만, 여자들도 진짜 서열화가 잘 돼 있거든. 그 나름대로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 사이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남자들과 어울리는 여자들은 크게 두 부류가 있어. 첫 번째는 그냥 여성들의 사고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융화가 못 되는 여자들도 있고, 근데 그런 여자는 굉장히 극소수고, 그런 경우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좀 내가 느끼기에도 그 주변에 남사친이 맞는 건 그냥 여왕벌짓하기 좋아서 그 남자들만 어울리는 애들도 있거든. 그래서 이 두 번째 경우는 확실히 좀 확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안 그러게 생긴 여자가 그런다라는 거. 이 이야기가 진짜 많아. 근데 나도 근데 실제로 그랬거든. 나도 똑같이 안 그럴 것 같았는데 당했다니까. 아니, 나도 만난 애들이 쭈루룩 있는데, 근데 내가 만난 애들 중에서도 나도 옛날에 한번 하고 싶어서 만난 애가 있을 거 아니야. 진짜 우주걸레 같은 애들도 있었는데, 근데 걔 되게 잘해줬어, 진짜. 되게 잘해줬고, 오히려. 되게 얌전하고 그런 애가 내가 가장 친했던 애랑 그냥 분가분가를 해버리는 바람에 확실히 자유들은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측정이 되기가 되게 어렵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남자들이 좀 많이 공감을 하더라고. 그래서 뭐 연락을 잘 안 되고 전화도 잘 안 받고 휴대폰 절대 안 보여주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 그래서 마지막 덧글이 좀 재밌었는데 이게 뭐냐면 포스코 건설 아저씨가 글을 남겼는데, 인스타 많이 함, 술자리 많고 연락이 잘 안 될 때 있고 이유 없이 화날 때가 있고 타투가 있고 아무 관계 아닌 것처럼 남자인 친구나 동료와의 일을 웃으면서 얘기하고 야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고 가정에 대한 애정이 깊고 개 키움, 환타 좋아함, 곱창이나 포장마차 좋아함. 이게 정확히 이 사람이 경험치였겠지. 이 사람이 만난 여자가 정확히 개를 키우면서 환타를 좋아하고 곱창이나 포장마차 좋아하고 뭐 그랬던 게 아닌가. 그래도 가쁜 환타다라고 웃었는데, 뭐 결론적으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쭈루루룩 있었어. 그리고 이걸 보고 내가 느낀 거는,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은 좀 비슷한 경우가 많구나. 내가 느꼈던 것처럼 나도 이제 전혀 안 그런 애들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래도 결론적으로 이거는 그런 것 같아. 남자와 달리 좀 이거는 뽑기라고 했을 때 좀 이렇게 비껴갈 확률이 좀 많이 좋아요. 그래서 여자들 중에서 휴양년은 진짜 휴양년이야. 난 내 얘기 많이 해주잖아. 요 앞에 챔피언 나이트인데 챔피언 나이트에서 원나잇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갈 때, 아 역시 우리 남편 최고 이러면서 들어간 애도 내가 알고 있단 말이야. 걔 심지어는 되게 못생겼어. 심지어는 못생겼다니까. 그게 더 화가 난다니까. 그게 더 화가 나. 그래서 자녀들은 마음만 먹으면 무조건 그런 걸 할 수가 있어. 그런 일탈과 이런 걸 거의 무조건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일탈로 빗나가는 비율을 봤을 때 남자보다는 압도적까지는 아니겠지, 지금 와서는. 확실히 적다는 거지. 그렇게 강한 그런 뮤직파워라는 권력이 있음에도. 근데 그 특징을 가진 애들을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방금 좀 말한 것처럼 뭐 거짓말 잘하고 이기적이거나 아니면 남사친이 되게 많거나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근데 여기서 가장 확실한 변수가 뭐냐면 난 솔이라고 생각해. 가장 확실한 변수가. 솔은 아까 말한 것처럼 멀쩡한 사람들도 흐트러지게 될 확률을 바로 증가시키거든. 가장 확실하게 증가시킨 게 솔이다 보니까 솔 같은 것도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 인스타그램은 뭐냐면 요새는 그런 거야. 자기만의 식민지를 건설하거든. 내가 말한 이 식민지란 비유가 딱 맞아.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들만의 식민지를 건설한단 말이야. 물론 그 인스타에서는 뭐 그 여자 좋다고 막 애널서킹하는 애들 중에서 사실 별 볼 일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별 볼 일 없거나 아니면 준내 괜찮거나 둘 중 하나가 걸릴 때가 있어. 그러면 그 여자 입장에서는 그냥 연애 만남 자체가 아쉬울 게 없는 거지. 그냥 하나의 뽑기 같은 거야. 응, 너 만나? 아니면 말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그런 애티튜드 같은 자세에서 인연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한없이 가벼운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여자들 있잖아.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반대로 뭐 이제 이런 레드 플래그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잖아.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근데 여자들의 바람 같은 경우는 이유가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남자보다는. 남자도 뭐 물론 이유가 있지. 남자의 이유는 뭐냐면 그냥 요거잖아. 그냥 배설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 걸로도 충분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고 했을 때, 여자들 같은 경우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것보단 조금 더 많은 이유가 필요한 것 같아. 관계에 대해서 못마땅스럽거나.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여자의 가득 찬 사랑을 쟁취하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거 한번 당해보면 알아. 그 꿀 떨어지는 그 눈빛,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쟁취했잖아.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여자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 해주잖아. 계속 해주면 보통 그 여자는 또 바람을 안 핍니다. 그러면. 그리고 감정적인 여자들도 라이즈 같은 거 오지게 틀어도 그거 다 이게 옹냥 어화동동하면서 이렇게 잘 받쳐도 궁디 팡팡 터지고 그러잖아. 그러면 또 희한하게 감정적인 애들은 또 바람을 또 안 펴.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인 여자의 양날의 검이야. 나를 겁나 힘들게 하는 건 그런 감정적인 여자들이 보통 되게 힘들게 하는 건데, 근데 그런 여자들이 뭔가 이게 여러분들이 그 여자가 원하는 것들 다 이렇게 맞춰주잖아. 그러면 또 그런 여자는 또 크게 사고를 안 칩니다. 그게. 그래서 이거는 남자들끼리도 모여서도 연애 좀 많이 해본 애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감정적, 오히려 좀 이제 좀 냉정하고 이성적인 여자가 쓸데없이 한번 이렇게 필 때가 있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그래. 그 바람도 여자도 피는 애들이 피거든. 피는 애들이 피는 게 맞는데 그 개체수가 남자보다 적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내가 항상 사랑을 받아내는 거다라는 걸 강조를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면 그냥 계속 끊임없이 공급해주면 돼. 그러면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서 훨씬 더 잘 삽니다. 그게. 그래서 내 친구 덕무 아빠가 덕무 엄마랑 결혼을 해서 걔네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어가지고 지금 이제 덕무가 나보다 키가 더 커 이제는. 근데 걔네들이 결혼을 되게 일찍 했는데 덕무 아빠한테 누군가 그랬어. 너 왜 덕무 엄마랑 결혼했냐라고 했을 때 덕무 아빠는 딱 한마디 했어. 그게 뭐였냐면 그 자리에 남자들이 되게 많았거든. 그 자리에 남자들이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야, 이 자리에 남자들 되게 많고, 그 중에 또 나름 또 여자 후린 애들도 있었어. 야, 이 중에서 너희들 중에서 덕몸막 꼬시라고 했을 때 꼬실 수 있는 사람 있냐고. 아무도 조용한 거야. 되게 감정적인데 덕마빠를 굉장히 좋아했거든.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덕몸마랑 결혼한 이유가 이거라고. 딱 그 얘기를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 그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요. 일단은 뭐 내가 늘상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기술, 항상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뭔가 사랑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받아내고 유지하는 것도 남자들의 기술인데, 그런 것들이 계속 충족이 됐을 때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서는 바람을 훨씬 적게 핍니다. 그건 역시 사실이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에바니 한국 제한테 잘해줘서 뭐 하는데요 이러는데, 한국 여자 만난다면 국제 결혼 해봐.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좋아.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 왜냐하면 국제 결혼이라는 것들을 봤을 때 그냥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봤을 때 연애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런 기대치라는 게 해외는 확실히 더 낮거든.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이 왜 해외에 나가서 연애를 잘하냐면 그게 한국 자유들의 조련의 결과값이라고 내가 얘기할 때가 있잖아.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튼간에 방금 이상하게 카톡 와가지고 방금 이상한 카톡 왔거든. 근데 그거 보다 보니까 지금 마지막에 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마지막에 좀 이렇게 집중력이 없이 흐려졌는데, 결론은 뭐다? 결론은 그거야. 바람피는 자녀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레드 플래그들 여러 가지 있지. 그거 해당되는 사람들 피하고, 그리고 그거 말고 여러분들한테 진짜 정말로 가득 찬 사랑을 준다고 했을 때 그걸 지켜내면 돼. 그걸 지킨다고 생각했을 때 여자들이 바람을 필 확률은 굉장히 낮아진다는 거야. 남자랑 달리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의무방어전 같은 거 열심히 잘하고, 알았지? 의무방어전 같은 거, 의무방어전 중요합니다. 알았지? 그래도 그런 것들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얘기하면 또 징징거리면서 이게 들어주고. 그래가지고 저도 저한테 왔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남자들 중에서도 그 여자가 좀 감정적이다, 이게 좀 힘들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내가 오히려 얘기해준 게 그런 감정적인 여자들이 여러분이 그걸 평생 감당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오히려 더 편한 부분들도 있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거든. 내가 만난 여자는 공교롭게도 너무 감정적이라고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건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오늘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마지막에 마무리가 됐는데, 뭐, 여러분들에게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또 쉽지가 않아. 요새는 전부 다 인스타그램을 하고, 다 자기만의 그런 작은 식민지를 건설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 그리고 참고로 저는 그런 여자들이 있으면 아예 난 말도 걸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 여자들이 있으면 말도 걸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또 너무 어려워진 것도 분명히 많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 장황한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오늘도 마지막에 그래 이 새끼야, 니도 이제 느낌 왔지? 니가 일할 타임이라는 느낌이 왔지 복돌아? 오씨, 차, 오늘 되게 강해 보이는데 복돌이? 오늘 복돌이의 퓨전으로 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차.